네, 오늘은 부당해고 사건과 산업재해 사건에서 우리가 이 소송 비용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도 하시고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행정소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소가라는 개념, 그리고 끝으로는 변호사 보수가 어떻게 산입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행정소송인데요. 그러니까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게 중노위까지 가서 결과가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은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여러분들이 산업재해 신청을 하셨는데 불승인이 되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사인 대 사인, 그래서 A가 B에게 얼마를 청구한다, 이런 이제 소송이 일반적일 텐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행정청의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잘못된 처분을 했으니까 법원에서 이거를 취소해 주세요 라고 이러한 청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의 상대방이 부당해고 사건 같은 경우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되고요. 산업재해 건의 경우에는요, 근로복지공단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을 나중에 청구하는 대상도 이 피고가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가에 대한 개념인데요. 소가는 이제 소송의 가액이라고도 하고 이런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익을 평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소송 비용은 이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가령 제가 누군가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라고 하면은 이 소송은 소가가 3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방 계산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처분이 잘못됐으니까 취소를 해달라는 비재산적인 소송인 거죠. 이런 경우에도 기준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소가가 다 똑같습니다. 5천만 원으로 규정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소송 비용에 대한 변호사 보수도 인정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는 이 변호사 보수를 얼마나 어떻게 돌려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소가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변호사 보수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규칙에 따르면 소가 2천만 원까지는 10%, 그리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는 8%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5천만 원 소가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2천만 원까지 계산하면 200만 원 나오겠죠.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 그러니까 3천만 원에 대해서는 8%가 적용이 되니까 240만 원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을 해보면 총 440만 원인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내가 승소를 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처음에 이제 착수금으로 지불한 금액, 성공보수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 모두를 돌려받는 건 아니고요. 방금 안내드린 것처럼 최대 4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할 때 발생하는 인지대나 송달료 이런 것들도 함께 청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이고요. 2심까지 진행된 산재 사건입니다. 그래서 2심까지 진행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0만 원이 두 번 발생을 해서 총 880만 원을 소송 비용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각각 사건마다 발생했었던 인지대나 송달료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심까지 총 발생한 비용을 이제 940만 원 정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은 의견서를 제출을 할 거고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결정이 되면은 이제 요 비용이 결정이 되고 나서 근로복지공단 측에 통장 사본이나 이런 것들 전달하시면은 그쪽으로 입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소를 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패소를 했을 땐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돌려주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노동위원회나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외부의 사건을 위임해서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직접 소속된 직원이 소송 수행자로 지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이제 착수 보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패소를 하더라도 비용 청구가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못 받습니다. 그래서 패소로 했을 때는 똑같이 440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같은 경우는 노동위원회 그리고 해고된 노동자 이 둘만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도 이렇게 보조 참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보조 참가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려를 해야 돼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패소했을 때도 일부 부담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소송을 진행했을 때 발생하는 초기 비용 승소를 하시면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마련을 해봤고요. 오늘은 이런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관련해서 궁금함들이 더 추가로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